여러분, 이 포장봉투 기억하십니까? 서울 명동에 있는 전기구이 통닭 전문점 영양센터의 것입니다.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영양센터는 1960년에 개업을 했고 지금도 굳건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본점 위치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간식으로 등극한 치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영양센터의 전기구이 통닭이 그 시발점으로 나옵니다. 치킨이 국민 간식인 만큼 치킨집 창업은 불멸의 스터디셀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4만 개다 3만 개다 하지만 그건 프랜차이즈에 가맹된 치킨집만 세웠을 때 그런 것이고, 자신이 지은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창업한 경우와 예전부터 시장에서 튀겨주는 치킨집까지 세워보면 전국의 치킨집이 9만 개를 훌쩍 넘어설 거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흔한 편의점이 5만 개 남짓하다고 그러니까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어결치, 어차피 결론은 치킨집이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또 치킨트리라는 것이 있는데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문과든 이과든 또 사회에 나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그 끝은 결국 치킨집 창업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워낙 많으니까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도 다 때려치우고 닭이나 튀길까 보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전 국민이 즐겨 먹는 치킨이니까 치킨집을 열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서도 그냥 툭툭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이 다 때려치고 고향에 내려가 농사나 지을까 보다 했던 말처럼 말입니다. 또 그래서 그거 믿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킨집 창업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치킨집은 기술적으로도 문턱이 낮습니다. 음식이나 요리는 안 해본 사람이라면 참 그게 하기가 힘들지만 닭 튀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본사에서 일주일 정도만 교육받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것이 바로 치킨집입니다.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별칭을 얻었음에도 치킨집 창업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치킨집 증가세는 실업자 증가수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실직자, 퇴직자, 은퇴자들이 치킨집 창업을 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국민 간식을 만드는 치킨집들이 고물가와 배달비 인상 등의 여파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마진이 짠 업종인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 버티지 못하고 폐업의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반짝 특수를 누리며 가맹점 수도 쭉 성장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돈을 엄청 많이 번 건 또 아닙니다. 그전보다 좀 나아졌다 이 정도인 거죠. 매출이 좀 나온다 했던 2022년만 해도 치킨집의 평균 월 매출이 69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순수익 아닙니다. 매출입니다. 여기에서 재료비, 매출에 따라 떼어가는 가맹비, 직원 인건비, 상가 월 임대료, 전기세를 포함한 매장 운영비, 그리고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까지 제하고 나면 치킨집 주인은 월 150만 원도 집에 갖고 가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했던 60대 중반 서 씨도 그런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 8월 말, 바로 엊그제예요.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창업한 지 5년 만입니다. 가뜩이나 장사는 점점 더 안 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려움을 도와주기는커녕 가맹점에서 더 빼먹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식부자재 원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홍보비를 떠넘기질 않나. 하여간 그 등살에 배견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부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싸게 살 거잖아요. 그러면 가맹점에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장난질인지 일반 소비자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공급합니다. 이런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식부자재를 포함한 모든 소모품을 본사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 때문이고, 본사는 이를 이용해서 가맹점의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냥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배달앱 갑질도 더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입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광고비 등 갖은 수수료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은 지난 8월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 인상했는데 이게 바로 서 씨가 폐업을 결정한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버티겠어 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서 씨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배달 매출이 높은 저가형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입니다. 객단가가 낮은 저가형 프랜차이즈는 박리담회식으로 영업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배달료가 껌껌이 다 붙으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이건 뭐 돈은 떼놈이 받아가는 식이에요. 서 씨만 이렇게 폐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평균 배달 매출 비중이 40% 정도 되는 맘스터치 피자앤치킨의 경우 올해 1월에서 8월 사업자 폐업 신고 점포는 27곳으로 전년 대비 68.75% 늘었습니다. 또 착한 가격을 내세운 햄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는 같은 기간 30곳이 폐업해 전년 대비 130.8%가 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대형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 같은 곳은 배달 음식 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한다지만 작은 업체들은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 불황과 침체기가 오면 없는 사람부터 무너져 내리듯이 원가 상승과 배달료 인상으로 인한 직격탄은 가장 만만한 박리담의 저가 치킨집부터 맞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음식 장사하지 말고 더더욱이 치킨집은 생각지도 말라던 서 씨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서 울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특히 음식점을 하시는 자영업자 여러분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